네, 뻘쭘하다. 자, 여기 무형자산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현님하고 누구시죠? 아현님하고 예림님? 예림. 무형자산 생각할 건데,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요. 잊을만 하면 아니고, 그냥 그래도 한 2년에 한 번쯤은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나온 지 좀 됐거든요. 여기 무형자산의 생각 좀 할게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어저께 했었지만 우리가 무형자산은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정액법 생각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잔존가치가 없어도, 잔존가치가 문제에 안 주어져도 0인 거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일단 전제로 하시고 볼게요. 자, 일단 여기 보지 마시고 뭘 보시냐면 일단은 사례 좀 들어보세요. 사례 가지고 해볼게요. 보시면 자, 여기 사례. 자, 2021년도 당기 결산 항목 반영 전 개발비의 미상각 잔액은 1,200만 원이다. 그럼 여러분 해석하면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건 제가 넣은 문구지 실제 시험에 안 주는 문구예요. 가로 안에 있는 거, 저기 창부분 이렇게 돼 있는 거. 뭐냐면 해석하면 우리가 개발비라는 게 무형자산 계정 과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단기 결산 항목 반영 전이라는 건 무형자산의 상각을 아직 하기 전이다 그 뜻이에요. 아직 상각 안 한 겁니다, 여러분들. 상각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 했다와 하려고 한다는 다르죠? 한 거는 지나간 거고, 제주도에 갔다 온 거고, 제주도에 가려고 한다는 아직 안 간 거잖아요. 맞죠? 자, 개발비의 미상각 잔액은 1,200만 원이래요. 그럼 여러분 미상각 잔액이라는 게 상각하지 않고 남은 금액이다 이 뜻이거든요. 미상각, 상각 안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상각하지 않고 남은 금액이라는 건 일부는 상각을 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취득원가가 아니에요. 미상각 잔액하고 취득원가는 다른 말이에요. 취득원가는 상각을 아예 안 했을 때 내가 샀던 가격 그 자체인 거고요. 미상각 잔액은 상각은 일부 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1,200만 원이래 보니까 근데 이 개발비의 내용연수는 5년이며 근데 우리가 내용연수는 언제 정하냐면 취득하는 시점에 내용연수 정한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는요. 그러면 이 내용연수 5년은 내가 취득하는 시점에 정한 내용연수라는 뜻입니다. 보니까 자, 이 개발비는 2020년도 1월 초에 취득하였고요. 2020년 1월 초부터 사용하여 왔다 라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좀 말장난으로 우리가 취득 시점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생각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1월 초부터 사용량 똑같죠. 지금 똑같으니까. 자, 단기의 무형자산 상각비를 구하시오. 우리가 실기 때는 핵심이 뭐냐면 상각비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분계 끄는 거 어렵지 않아요. 무형자산 분계 못 끄는 분은 잘 없어요. 아시죠? 금액 구하는 게 핵심인데 많은 분들이 이것만 보면 올해 연도에 그 2021년도에 무형자산 상각비 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 얼마로 답을 무지하게 많이 하시냐면 1,200만 원 나누기 5로 답을 많이 하세요. 그럼 틀려요. 왜 틀리냐? 2,200만 원이 여러분들 취득원가면 나누기 5로 하는 게 맞아요. 정액법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인데 무형자산 잔존가치 0이잖아요. 그쵸?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인데 지금 여러분이 1,200만 원 나누기 5를 하신 건 1,200만 원을 취득원가라고 해석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1,200만 원이 일부는 상각하고 남은 금액이고요. 뭐냐? 2020년도 초에 취득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2020년도 말에 상각을 한 번 했겠죠? 상각을 한 번 하고 남은 금액이 1,200만 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내용연수는 전체로 나누시면 큰일 나. 왜냐면 상각하고 남은 금액이니까 당연히 내용연수도 일부는 상각하고 난 후에 내용연수 나누시는 게 논리상 아다리가 맞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이 문제 많이 났거든요.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보시면 당연히 무형자산의 핵심은 뭐냐면 이 1200만 원 자체가 상각하고 남은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내용연수도 남아있는 내용연수로 나누는 게 아다리가 맞아요. 논리상 이해되시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가 남은 기간을 세야 되는데 남은 기간을 여러분들 세는 건 머리가 좀 복잡해져요. 우리가 한국말로 따지면 남아있는 건 전체에서 지나간 거 빼도 남은 거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그럼 우리가 남은 기간, 자, 전체 내용 연수가 5년이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이 5년은 2020년도 1월 초에 정한 거죠. 사용 가능한 시점에. 됐죠? 그러면 2020년도 말에 상각을 한 번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1년 지났죠? 상각을 했으니까. 되셨어요? 그리고 2021년도는 상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한 게 아니잖아요. 올해연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직 안 지나간 거예요. 그럼 내용 연수는 전체 5년에서 1년이 지나갔으니까 4년이 남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은 내용 연수는 5년이 아니라 4년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1200만 원 나누기 5가 아니라 4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일단 300만 원이 나오셔요. 자, 그럼 우리가 분계 끊을 때 이렇게 끊죠. 무형자산의 초동자산. 우리가 무형자산의 상각이 자동자산이잖아요. 맞죠? 근데 혹시라도 우리 초동자산 끊으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형자산의 상각은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그죠? 대변에 해당 무형자산 계정 과목 직접 따져 여러분들. 그죠? 근데 여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0만 원부터요. 한번 증명해 볼게요. 300만 원이 맞는지. 이거 300만, 이거 1년에 상각할 금액이 300만 원인 거잖아요. 맞죠? 그럼 1년에 300만 원씩 5년 동안 까는 게 정답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우리가 300만 원이 1년에 상각할 금액을 지금 구한 거고요. 5년 동안 상각하면 총 1,500만 원 까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1,500만 원 까는 거니까 이 무역 개발비의 취득 원가는 1,500만 원이었다는 뜻이잖아요. 해석을 하면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2020년 1월 초에 개발비를 1,500만 원에 취득하는 게 맞는지 볼게요. 1,500만 원. 현금 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2020년도 말에 상각 300만 원 한 거 했겠죠? 했었겠죠? 맞죠? 그럼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300만 원, 대변의 개발비 3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 개발비라는 무형자산 직접 대변으로 까잖아요. 그럼 무형자산이 지금 개발비가 1,500에서 전년도 말에 300 상각했으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1,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짓을 몇 번 더 하는 거예요? 4번 더 하는 거죠, 여러분. 2020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20년 했고, 21, 22, 23, 24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21년도부터 300만 원씩 하면 우리가 계속 다 하면 다 까져요.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잘 맞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말장난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2021년도에 취득했으면 그냥 단순하게 5로 나누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 1200만 원이 상각하고 남은 금액이니까 남은 기간으로 나눴지만 시험에 혹시라도 얘가 2021년도에 취득했다라고 하면 취득한 금액이잖아요. 취득한 금액은 전체 내용 요소 나눠야지 그때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자, 오늘 할 실기에도 있고 오늘 숙제도 제가 낼 거거든요. 아셨죠? 이거 나오면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감가상각비가 우리가 유형자산 쉽거든요. 얘보다 무형자산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직접 상각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점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술금은 안 할게요. 저번에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할까요? 네, 이거 안 하고. 자, 이거는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금에서, 우리 예수금에서
회사가 일단 종업원 월급 줄 때 종업원이 내야 될 세금하고 사대보험 같이 뜯죠. 이건 전부 다 회사가 뭐로 처리해요? 종업원한테 뜯은 건 다 예수금 처리하잖아요. 맞죠? 그랬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라고 있었죠. 그럼 납부할 때는 사대보험은 우리 것만 내요? 아니면 회사가 반 내야 될 것도 같이 내요? 후자죠. 사대보험은 회사가 반도 같이 내잖아요. 맞죠? 그걸 시험에 낸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가장 난이도가 있으면 이렇게 표로 줘요. 보시면 여기 6월 10일 지금은 6월 10일이에요. 그러면은 자 5월분 급여 지급 시 영업보직원이 고쳐야겠다. 김민국 씨에게 원천 징수했던 금액 왜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이름을 안 까먹어. 제 사례를 다 집어넣어 보니까 제 이름 못 까먹으시더라고. 그게 장점. 대신 단점은 뭐냐면 예전에 한번 지금은 많이 컸을 텐데 그 송일복 씨 아들들 있잖아요. 저 민국이 나왔을 때 그때 제 욕 부자기 먹었거든요. 선생님 얼굴 했다고 해가지고 똑똑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걔도 어렸을 땐 이뻤다. 엄마가 그랬어. 엄마 피셜입니다. 엄마 피셜. 그 생각 고슴도치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고슴도치 자식 이뻐한다고 기분 나쁜 적이 보시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는 거예요. 표로 주면 난이도가 세요. 종업원 부담부는 회사 입장에서 공개하는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종업원한테 뜯었었던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전부 다 예수금 처리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회사 부담분 사대보험료는 회사 돈 나가는 거죠. 이건 직접 회사가 내는 거잖아요. 이건 비용이죠. 그래서 회사 부담분 사대보험료를 각각 해당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종업원 부담분 회사가 종업원한테 월급 줬을 때 뜯었던 금액 예수금 처리했었던 금액이다. 이 뜻이 이게 생각나셔야 돼요. 이건 회사의 비용이 아니에요. 종업원이 내야 될 거 받은 거니까. 맞죠? 하지만 여기 있는 회사 부담분 사대보험료는 회사 돈으로 직접 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건 이 9만 원은 예수금으로 처리했었던 금액을 낸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 회사 부담분은 회사가 직접 자기 돈을 내는 거니까 이 8만 원은 전부 다 비용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되시겠어요? 이걸 가끔 잘 아셔야죠, 여러분들이. 오케이? 그럼 회사가 지금 돈 나간 거 17만 원이죠, 합쳐서. 오케이. 근데 9만 원은 비용이 아니에요. 종업원 부담분이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뜯은 거니까 5월 달에 예수금 증가 처리했을 거고 얘를 낸 거니까 예수금을 9만 원 줄여야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시험에서 회사 부담분 거는 비용 처리하는데 시험에서 줄 거예요. 개정 과목. 제가 지금이야 원칙을 따른다라고 했지만 시험에서는 회사 부담분 회사 부담분 사대보험이 비용 어떤 개정 과목으로 처리할 거 줄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여기 그냥 이렇게 비용 하시면 돼요. 이거 문제 줍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 개정 과목 신경 쓰지 마세요. 시험에 안 준 적 없어요.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건 회사 부담분만 회사의 비용인 거예요. 종업원 부담분은 종업원이 내야 될 걸 뜯었다가 내는 거니까 예수금의 감소인 거고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개정 과목 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오케이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시험에는 이렇게 다 안 내요. 아시죠?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하나 냅니다. 아시죠? 한두 개 내지 이거 다 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유동성 장기 부채는 빨리 할게요. 여러분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자, 우리 원래 장기 부채였어요. 장기 부채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들 있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우리가 원래는 장기 부채였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유동 부채 된 거죠. 그래서 시험에 이 유동성 장기 부채는 말문제하고 실기 둘 다 잘 내요.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유동성 장기 부채는 비유동 부채다라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앞에 장기 부채로 말을 하는 거지. 아니죠, 여러분들. 얘는 해석하실 때 거꾸로 해석하셔야 돼요. 화살표 반대를. 그렇죠? 장기 부채였었던 놈이 유동부채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얘는 유동부채예요.
말장난 조심하시길. 이 문제 빼냈어요. 말 문제로. 맞죠? 제일 잘 낚는 문제거든요. 되셨죠? 자, 그럼 해볼게요. 그럼 이용자들한테 더 이상 장기부채 아닙니다라고 장기부채를 잡아 빼줘야 되겠죠? 뭐 차변에 장기차익금 잡아 빼면 되잖아요. 되셨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들한테 원래는 장기부채였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또 다른 부채가 늘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뭐 회계 1급 때 배우셨죠, 여러분? 2급이나. 근데 이걸 또 꼬아서 냈어요, 최근에. 어떻게 꼬아서 냈냐면, 이렇게 꼬아서 냈어요, 보시면.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시험에. 이게 전년도 말에 했던 공개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시험 어떻게 냈냐면, 이렇게 했던 애를요, 만기를 회사가 2년 더 연장했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차입금을 좀 2년 더 연장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한번 더 꼬아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장기 차입금을 전년도 말에 잠깐 뺐잖아요. 근데 다시 장기 차입금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대변의 장기 차입금. 이 부채를 2년 더 연장한 거예요. 올해 연도에. 아시죠? 그러면 다시 유동성 장기 부채가 이제 아니어도 원래는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했는데 얘를 또 만기를 2년 연장한 거니까 또 유동성 장기 부채가 더 이상 아닌 거죠, 이제는. 얘를 반대로 차변으로 까는 거였어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예요. 조선만 이해되시겠어요? 전년도에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만기를 2년 연장하였다. 이렇게. 그럼 다시 장기 차입금 낸 거예요, 얘가. 맞죠? 그 유동성 장기 부채가 이제 아니라 잘 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말 꼭 잘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때 많이 틀렸어요, 실제. 많이 틀렸어요. 한 번 더 꼬아낸 거죠. 그죠? 그리고 감독관도 되게 좋아하셨을 거예요. 바뀌어라. 그죠? 안 봐도 푸네요. 그 시험 문제 냈을 때 기분 좋아하면서 이렇게. 이거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즐겨 먹는 걸 막 낚시하면서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들. 걸리면 되게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강사가 되시거나 실제 출제하시면 그게 될걸요? 쓰레기인가? 그래서 또 이런 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조심하실 게 뭐냐. 이 유동성 장기부채 거래처 입력 안 하시면 안 돼요. 맞죠? 내가 만약에 신한은행 거였는데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였으면 여전히 신한은행에 대한 부채인 거잖아요. 맞죠? 이거는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처 안 거시는 경우를 제가 꽤 봤어요. 안 거시면 큰일 나요. 제발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맞죠? 맥주 딴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되셨죠? 적어갈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좀 머리를 많이 좀 고생시키는 파트를 해요. 사채하고 자본이거든요. 집중 빡 해주셔야 주무시면 난리나. 맞죠? 세무 2급부터는 사채를 다 내요. 전부 다 냅니다. 발행하는 거 다 내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 세무 2급서부터는 세무 2급 이상부터는 사채 출제 1순위예요. 아셨죠? 열심히 해볼게요, 사채. 자, 사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제발 받아들여 주셔야 될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들어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 빌리실 때는 여러분들이 채무자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빌릴 금액을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행이 정하죠. 이자를 따져가지고 이자 10%로 할게요. 여러분이 찾아와 저 이자 10%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너희 신용도를 평가할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맞죠? 근데 그거는 사채는 그렇게 안 해요. 사채는 어떻게 하냐면
회사가 만약에 100억을 빌린다라고 하면 한 8% 이자 줄게요 라고 정해 놓습니다. 아셨죠? 정해놔요.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선 채무자인 거잖아요. 돈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들? 오케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이자율을 다 정해요. 아시죠? 이걸 빨리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돈 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하고 달라요. 사채 발행하는 건. 아시죠? 정해놓고 채권자 너희들이 얼마 빌려줄지를 정하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럼 채권자들은 당연히 시장 이자율하고 시세하고 걔가 주는 이자율하고 비교해서 빌려주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빨리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사채를 여러분 그나마 좀 이해가 돼요. 아시죠? 지금부터 할게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한다. 아셨죠? 지금부터 하는 거 사채 발행. 자, 보겠습니다. 우리 사채 발행. 자,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게 여러분들 발행 유형이 총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의 발행 유형은 아마 회계 1급 때 주구장창 배우실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액면 발행이라고 해가지고 액면 금액만큼 우리가 발행이라는 건 우리가 주식 발행하고 사채 발행하는 게 있잖아요. 많은 자금을 끌어모으는 게. 그죠? 근데 많은 자금을 끌어모을 때 발행이다라는 건 투자받는 금액을 발행가액이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가 사채는 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은 진짜 투자받는 거지만 둘 다 거액의 자금 받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받는 금액을 우리가 발행이라 불러요. 그렇죠?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액면 금액은 이미 설명했었죠. 어저께 국공채 할 때요. 그렇죠? 액면 금액은 회사가 만기에 상환하는 금액을 액면 금액이라고 그러죠. 되셨어요? 또 반대로 사채를 취득한 사람은 만기에 받을 금액이 되는 거죠. 만기에 상환받을 금액.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 액면 이자율은 뭐냐면 아까 회사가 예를 들어서 저 10억 빌렸을 때 저 매년 8% 이자 줄게요 라고 정해준 율 있죠. 그걸 우리가 액면 이자율이라고 불러요. 회사가 주겠다라고 하는 이자율이요. 되셨어요? 이게 액면 이자율. 진짜 용어 외우셔야 되고 다 나와요 시험에. 그렇죠? 다 나와요 여러분들. 세무 2급서부터는. 자,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채권 시장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채권 시장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면 받을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행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은행의 이자율.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역할군을 좀 나눠 볼게요. 이거 사채를 좀 이해를 하려면 역할군을 좀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고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분개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채 발행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사례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사채를 취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돈을 빌리러 오시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시장 이자율 또는 유효 이자율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시장 이자율, 유효 이자율은 뭐냐면 그냥 여러분 입장에서는 채무자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셨다면 갚았어야 될 이자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니까 은행에 저금했을 때 받을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속편해요. 실제로는 아니지만.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뭐냐면 자, 액면가액이 1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만기에 100만 원 갚을게요 라고 찾아온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액면 이자율이 제가 사례 들은 게 좀 이따가 할 거죠. 8%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에 8%씩 8만 원씩 계속 지급할게요. 그 뜻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찾아오셨는데 빌려드릴 금액은 당연히 채권자인 제가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자, 8% 액면 이자율은 지금 다 고정이에요. 자, 고정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제 입장에서 이제 시장 이자를 보니까 제가 은행에 저금하면 8%의 이자를 받아요. 되셔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자나 제가 은행에 저금하면 받는 이자나 같잖아요. 같으니까 얼마 빌려드리겠어요? 100만 원 빌려드리겠지. 논리상.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액면이자 시험에 다 나와. 말문제 여기 말문제 대비해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다면 우리가 액면 발행이 됩니다. 액면 발행, 액면 금액 그대로 빌려간다는 뜻이에요. 되셨어요?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죄송해요. 놀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안 나와요. 쉬워서 안 나와요. 우리나라 시험은 다 어려운 걸 되게 좋아해요. 쉬운 거 안 되죠, 잘. 되셨어요? 나 이제 할인 발행할게요. 할인 발행 뭐냐면 액면 금액보다 낮게 돈을 받아간다 그 뜻이거든요. 아시죠? 그러니까 100만 원보다 여러분들 돈을 적게 빌려가시는 거예요. 아시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신 이자율이 8%잖아요. 그게 액면 이자율. 자, 근데 시장 이자율은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채권에 투자하면 10% 받는다. 또는 그냥 은행에 저금하면 10% 받는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8%를 주겠다고 찾아오셨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10%만 은행에 저금하면 10%를 받거든요. 저 안 빌려주려고 하겠지, 여러분들한테. 이해되셨어요? 그럼 전 여러분들을 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돈 적게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100만 원 말고요. 1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크면 채권자 입장에서 다른 데에 투자하면 이자를 더 받아요. 더 받기 때문에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지금 덜 빌려주셔도 돼요. 나중에 100만 원 갚을게 이렇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이 생각 하시면 안 돼. 뭐냐면 얘를 제 속이면 안 될까? 뭐냐면 제가 은행에 저 10% 받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빌려드리게 하면 얘가 또라이야? 10% 투자 내가 은행에 적금하면 10% 받는데 여러분 8%밖에 안 주시면 100만 원 안 빌려드리지. 여러분 100만 원 주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 채권자가 도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상적이네. 해봐 아니다. 아시죠? 자꾸 엇나가시면 안 돼. 속이면 안 돼요. 생각하시면 안 된다. 망해요. 아셨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할인 발행됩니다. 왜냐면 채권자가 서운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조금 좀 빌려주세요. 그 대신에 나중에 100만 원 갚을게 이렇게 유인을 해야지.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이지? 할인 발행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할증 발행하겠습니다. 할증 발행이 뭐냐면 혹시 12시에 택시 잡으시면 새벽이야. 새벽 12시. 새벽 12시는 뭐야? 새벽 밤 12시 되면 그 기본 요금이 택시 요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할증 요금 붙는다라고 하거든요. 할증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들은 더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기본 요금보다 증가시켜서 받는 뜻이에요. 아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할증 발행은 뭐냐면 액면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빌려간다는 뜻이에요. 해석을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시겠다고 찾아오신 이자는 8%예요. 근데 저는 은행에 투자하면, 은행에 저금하면 또는 다른 채권 시장에 가서 투자를 하면 6%밖에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8%나 주시겠대. 되셨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은행보다 이자를 더 주고 계시잖아요. 맞죠? 그럼 상대방 할 때. 자, 제가 은행에 저금한 6%인데 여러분들이 8% 주시니까 100만 원 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바보야? 바보 아니죠, 바보 아니지. 은행에 저금하면 여러분들이 6%밖에 받는데, 맞죠? 여러분들이 8%나 주시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 빌려드릴게. 이러면 여러분들이 100만 원 빌려가겠어요? 내가 은행보다 이자를 더 주고 있는데 더 빌려가야 되겠죠, 여러분. 더 줘야지 이런 게 정상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액면 금액보다 더 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대비 꼭 잘하시길 이거. 아시죠? 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꼭. 자, 넘어가 볼게요. 히터 좀 끄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피곤해지거든. 자, 이제 할인 발행인데 여기 이제 분계 좀 어려워요. 여러분 다 냅니다. 시험에 사채 세무 2급 이상부터는 다 내요. 아셨죠? 아마 회계 1급까지는 사채를 발행하는 분계까지만 배우셨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근데 세무 2급서부터는 이제 이자 지급하는 분계, 사채를 갚는 분계 냅니다. 말만 들어도 숨 막히죠, 여러분들? 그쵸?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시험에 잘 내요. 말씀드리지만 아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일단 지금 하는 건 할인 발행이고요. 그리고 여기 주식회사 수강생은 여러분들을 그냥 주식회사 수강생이라고 한 거예요. 자, 주식회사 수강생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분계 끊는 겁니다. 수강생 입장에서 분계 끊는 거예요. 자, 주식회사 수강생은 올해 연도 초에 주식회사 민국에게 액면가액 100만원, 즉 만기에 여러분들이 100만원 갚겠다라고 한 거죠. 맞죠? 100만원인 사채를 현금 950-258원에 발행하였다. 일단 할인 발행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쵸? 자, 왜 할인 발행 됐는지 보니까 자, 여기 액면 이자부터 볼게요. 일단은 요게 먼저 항상.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8% 100만원에 8%의 이자를 줄게. 8만원이죠. 맞죠? 그래서 매년 말 지급이잖아요. 왜냐면 올해 연도 초에 여러분들이 빌려가셨으니까. 맞죠? 매년 말 이자 주는 거죠. 우리 시험에는 그쵸? 올해 연도 초에 발행하는 것 같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8만원씩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오케이? 그리고 만기는 올해 연도 3년 말이니까 X 1년 초에 빌려가셨고 X 3년도 말에 갚으시면 만기가 3년짜리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셨어. 근데 제 입장에서는 여기 유효이자율이 여러분 시장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은행에 저금하면 10%의 이자를 받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8%밖에 이자를 안 주시잖아. 맞죠? 제 입장에서 서운하니까 안 빌려주려고 해, 100만 원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꼬시는 거지. 나중에 내가 100만 원 반드시 갚을게. 근데 여러분 입장에선 저한테 은행보다 이자를 덜 주고 계시니까. 맞죠? 그만큼 적게 빌려갈게. 하지만 나중에는 100만 원 갚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계산해본 결과 950-258원이 나오고 요거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어디서 배우시냐면 재경관리사 이후부터 배우세요. 현재 가치를 우리가 구하는 거. 지금은 그냥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 아시죠? 왜냐면 현재 가치를 세무 2급에서는 안 내요. 구하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재경관리사 이후부터는 현재 가치라는 걸 구하셔야 되거든요. 아무튼 이 950-258을 구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요. 자, 그럼 얘를 그림을 좀 통해서 볼게요. 보시면 그림이요. 그림을 좀
여기가 x 1년 초, 여기가 x 1년 말, 여기가 x 2년 말, 여기가 x 3년 말. 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흐름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이자는 x 1년도 말에 100만 원에 8% 곱한 8만 원일 때 이자 주시는 거죠. 그죠? 이자. 그리고 다시 1년 뒤에 8만 원. 그죠? 그리고 3년 뒤에 또 8만 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원금은 요거 갚는 거 아니에요. 요거 갚는 거 요거 100만 원. 이렇게 되셨죠? 근데 지금 얼마 빌려가셨어 저한테? 요 950 빌려가셨지? 그죠? 되셨죠? 그러면 요 차이는 뭘까요? 요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자를 8%밖에 안 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은행에 저금하면 10% 받으니까 뭘 요구하냐면 야 10%만큼은 보장을 해줘라고 요구하지 제가. 은행의 이자율만큼은 보장을 해줘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 그럼 은행의 이자율만큼 보장을 해줄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장해 줄 건데 네가 지금 나보다 은행에 저금할 10%보다 낮은 이자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장해 줄 건데 라고 이제 요구하겠죠. 관심 없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투자자라고 하면 은행보다 적게 빌려주니까 나는 은행 이자만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빌린 95만 이거 있잖아요. 얘를 나중에 3년 뒤에 100만 원 갚는 건 그만큼의 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셨어요? 요거 계산하시면 4974이 되거든요. 요 4974가 뭐냐면 추가로 3년간 지급할 이자예요. 그렇죠? 왜냐면 왜 은행의 수익률만큼은 보상을 해줘야 돼요. 여기는 보상이죠, 보상. 되셨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예요? 누가 봐도 회사가 주는 현금으로 딱 주는 이자 8만 원이죠. 현금으로 리얼 주는 이자 8만 원이잖아요. 근데 얘만 주는 게 아니라 추가로 이자를 더 준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돈으로 주는 이자는 명목상의 이자고 실제로 회사가 주는 이자는 은행의 수익률만큼 주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8만 원은 회사가 딱 정해진 거고 나머지는 추가로 은행의 수익률만큼 은행의 이자율만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니까 항상 이자는 은행의 이자율만큼 줄 거예요.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또 49,742원 매년 한 번씩.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끊어서 해볼게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분계 끊는 거 좀 어려워요. 몇 번 연습해 보셔야 돼. 알았죠? 해보자.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사채라는 부채가 여러분들이 빌려가신 금액이 950-2581원이잖아요. 지금 연도에. 맞죠? 그 빌려가신 금액이 이 950-2581원이니까 여러분들이 X 1년 초에 갚아야 될 부채도 950-2581이죠. 되셨어요? 이 100만 원은 3년 뒤에 갚아야 될 금액이고요. 되셨죠? 근데 우리가 회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채는 무조건 액면 금액을 쓴다라고 불러요. 아셨죠? 외우셔야 돼. 이거는 회계에 있는 게 아니라 사채법에 있어요. 사채법에 사채는 무조건 액면 금액을 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암기사항이에요. 암기 안 하시면 안 돼. 안 돼. 사채는 액면 금액을 쓴다는 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면 부채가 늘어요, 줄어요? 늘죠, 당연히. 맞죠? 느니까 대변으로 가야 되겠죠? 맞죠? 근데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똑같거든요. 다 거액의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 말은 사채는 계정 과목이 다르지 않아요.
다 사채라는 계정값이잖아요. 맞죠? 근데 사채는 취득하는 사람 뭐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는 좀 불가하지만 되셨어요? 그래서 대변에 사채는 100만 원 적어요. 3년 뒤에 금액을 미리 적으라는 거예요. 갚아야 될 금액. 아셨죠? 그래서 듣고 버리세요. 지금은 왜 사채를 액면 금액을 써야 된다라고 그 사채법에 돼 있냐면 우리가 주주들한테 보고해줘야 되잖아요. 주주들한테는 이게 만기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다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사채가. 알았죠? 그냥 우리 입장에서 짜증나죠. 그냥 950 적으면 되는데. 맞죠? 자, 근데 실제로 돈 받아온 거, 여러분들 입장에서 발행은 받은 거예요. 돈 받은 거. 돈 받은 건 950, 2581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여기에 950, 258 적어요. 여러분들 돈이 늘 거니까. 되셨어요? 네, 그러면 3년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이자 4974이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차변에 계정권 뭐 적는다고 해주세요? 사채? 할인 발행 자금? 맞죠? 사채를 지금 할인 발행했을 때 요 금액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맞죠? 그 뜻이에요. 여기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 차이가 나는 금액. 요게 3년간 추가로 지급할 이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사채를 차감하는 계정이다라고 불러요. 왜냐면 지금 부채는 엄밀히 얘기하면 950, 258이거든요. 지금 부채는. 이건 3년 뒤에 부채. 맞죠? 그럼 재무상태표의 표시를 어떻게 하냐? 또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항상 이 차감 계정이든 요런 애는 항상 본래 계정하고 같은 쪽에 위치해야 되잖아요. 분계는 플러스로 끊는 거지만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우리 감가상각록에 기계정시랑 같은 쪽에 표시되잖아. 맞죠? 그럼 여기 X1년도 초에 여기 보이시나? 할게요. 그럼 X1년도 초에 사채는 100만원 이렇게 표시되겠죠? 대변이지 대변? 알죠? 근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지금 사채하고 반대편에 있잖아요. 근데 표시할 때만큼은 같은 쪽으로 이항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항시키면 여기 마이너스가 걸릴 거예요. 되셨죠? 근데 제가 칸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살차라고 적었어요. 사채 할인 발행차를 줄인 거예요. 아셨죠? 좀 그냥 해줘. 해줘. 그냥 해줘. 줄였어요. 제가 그 여러분들 가끔씩 보면은 보통 예금도 보혜라고 줄잖아요. 그러니까 줄이지. 왜 돈 줄이면 안 돼? 저 보혜 막 이렇게 줄이잖아. 내가 봤어. 많이 봤단 말이야. 그래서 줄일게 좀. 아파. 저 어머니가 걱정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시하시고. 그러면 이 사채 우리가 이거잖아요. 마치 이게 건물 감가상각률이 장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채 장부 금액은 506만원이 돼요. 되셨어요? 자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X 이자 지급하는 날이 문제예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8만원만 이자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셨죠? 회사가 주는 8만원에 추가로 이자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8만원에다 이자 추가로 더 지급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중요한 이거예요. 자, X 1년도 만에 이제 1년 지났죠? 1년 지났잖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자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자를 주는 건 실제로 주는, 현금으로 주는 이자는 8만원이죠. 요날 근데 이 8만원만 주는 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명목상으로 주는 거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주는 건 요것만큼 추가로 더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8만원만 이자 비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주는 이자는 8만원이지만. 되셨어요? 근데 우리 아까 했잖아요. 은행의 이자율만큼은 보상해 줄게. 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곱할 때 10% 곱하지 8% 곱하자. 시장 이자율. 시장 이자율만큼 보상해 주니까 약속했다면서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몇 번 끊어볼게. 몇 번 끊어보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950, 258 빌렸죠, 이때. 또 나머지는 은행의 이자율만큼 보상해 줄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당연히 은행의 이자를 만큼 곱해야 되겠지. 이게 실질적으로 회사가 주고 있는 이자예요. 이 8만 원 명목상 주고 있는 거. 몇 번 끊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 95026만큼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이자가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근데 실제로 회사는 실질적인 이자는 요금, 은행의 이자를 만큼 보상해주니까 이게 실질적인 이자예요. 그죠? 근데 8만 원만큼은 그냥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명목상의 이자. 되셨죠? 8만 원, 이렇게. 되셔요? 그럼 우리가 추가로 지급하는 요게 4974만큼이 3년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이자라고 있었죠? 맞죠? 추가로 지급할 이자인데 지금 지급했죠? 한 번. 그죠? 요 금액만큼 까야죠. 이게 추가로 지급할 이자인데 이자를 지금 주고 있으니까. 되셨어요? 이게 3년간 추가로 지급할 이자? 지급한 거 아니죠. 이렇게 지금 3년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이자잖아요. 근데 지급을 했죠. 했으니까 까야지. 지급할 이자인데 지급 한 번 했으니까. 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차변에 있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까야죠. 지급했으니까 이제 추가. 되셔요? 그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가요.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은행의 이자율이 10%래요. 그럼 내가 10,000원 저금하면 1년 뒤에 얼마 받아요? 1년 뒤에 원금까지 합쳐서 11,000원 받죠? 근데 이제 또 2년 지나면 얼마 받아요? 12,000원? 12,000원 받거든요. 12,000원 아니지. 우리 복리잖아요. 12,100원. 여기에 다시 10% 더 이자 붙는 거잖아요. 여러분, 단위 아니잖아. 이자. 복리 아니에요? 이걸 나누기 단순하게 3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러분 단위라고 생각하시는 거, 단위. 맞죠? 이자가 단위면 10,000원만 그냥 1,000원, 1,000원, 1,000원 계속 받는 거지. 그렇게 안 받잖아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게 3년간 추가로 지급할 이자인데, 지급하고 있죠, 1년째. 했으니까 차변에 있던 얘를 까는 거예요. 외우셔야 돼. 이거 뭐라고 하냐면, 외우셔야 돼. 시험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차변에 있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으로 깠죠. 얘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라 불러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됐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보시면, 그러면 요 4974가 지금 대변으로 까졌잖아요. 까졌으면 얘가 늘어요, 줄어요? 줄죠. 4974가 여기서 감소했으니까. 되셨어요? 그러면 얘가 줄지. 맞죠? 그럼 빼는 게 줄면 장부 금액은 늘어요, 줄어요? 늘어야죠. 빼는 게 줄면.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갚아야 될 금액이 요 금액이 만들어져요. 그럼 나중에 3년 뒤엔 100만 원 되겠지. 이해되셨어요? 몇 번 계속 해볼게. 그래서 좀 이따가 할증 발행까지 그나마 조금 이해가 돼요. 사채를 처음 하셔가지고는 바로 100% 이해가 힘들어요. 계속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구나 보실 거예요. 볼게요. 그럼 다시 우리가 갚아야지 1년 요 X1년도 말에 갚아야 될 금액은 요게 되죠. 부채가 96284. 그죠? 그럼 다시 여기에다가 은행의 이자율만큼 추가적으로 은행의 이자율만큼 보상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처음에 발행할 때. 그죠? 그래서 다시 여기에다가 시장의 이자율만큼 보상해 주기로 했으니까 10% 곱하는 거예요. 이 8만 원 자꾸 눈에 들어오시면 안 돼. 이거 그냥 명목상에 준 이자예요. 아셨죠? 근데 추가로 지급할 이자가 요 금액이니까 그냥 8만 원 하시면 안 된다는 느낌 드시잖아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자, 근데 실제로 돈으로 명목상으로 주는 이자는 8만 원이죠. 이거 액면 이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지급했으니까 추가로 지급할 이자인데 지급하고 있죠. 했으니까 다시 얘를 한 번 더 까는 거예요. 하고 있으니까. 할 이자인데 했으니까 감소시켜야지. 그렇지, 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얘가 또 줄어들겠죠. 줄어드니까 정부 금액이 다시 올라가요. 이제 갚을 금액이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자, 그리고 X 3년도만. 자, 마찬가지 똑같이 981, 812가 부채고 X 2년도 말 입장에서 요거에 은행의 이자율인 10%만큼 보상해주기로 실질적으로 이자를 보상해주기로 했으니까 곱해서 요 금액이 실질적인 이자율이 되는 거 회사가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하고 있는 실질적 이자요. 됐어? 자, 근데 회사는 돈으로는 8만 원 주고 여기 삭제됐긴 했는데 지워서 여기 8만 원. 그럼 이제 끝났죠. 나머지는 이제 3년간 지급할 이자인데 요때 지급해서 한번 까고 요때 지급해서 한번 까고 마지막 지급하기 또 까요. 되셨어요? 차변에 있는 거 여기다 깐 거예요. 까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제 여기 다 사라져요. 사라지면 잔고 금액이 100만 원 만들어지겠죠. 100만 원. 되셨죠? 그럼 눈으로 확인해 보면 내가 빌렸던 금액, 여러분 입장에서 X년치 빌렸던 금액이잖아요. 빌렸던 금액을 만개 갚을 금액, 만개 내가 갚기로 한 금액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여러분 동의하셨죠? 아까 이자는 여기 다시 내가 이자를 현금으로 주는 건 총 24만 원 주고 있는 거죠. 현금으로 주는 것. 하지만 요거만큼은 우리가 3년간 추가적으로 보상해 주기로 한 이자잖아요. 은행의 수익률만큼 보상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난 24만 원에 요 금액 더한 게 내가 실질적으로 주는 이자죠. 이거 다 더해보, 나중에 이거 한번 더해보세요. 요거 다 더하시면 24만 원에 요거 더한 금액 만들어져요. 대개 가셔서 꼭 복습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한번 8층 발행까지 하면 좀 느낌 와요. 아셨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는 은행의 이자율만큼 여러분 보상을 해주게 된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럼 일단 이거 하고 쉽게 8층 발행을 좀 이해시 할게요. 보시면 자, 해볼게요. 이제 말문제, 이것도 말문제를 깨네요. 보시면 자, 우리가 할인 발행으로 인한 효과. 자, 여기 사채 장부 금액 늘고 있죠. 왜냐면 내가 적게 빌렸지만 나중에 갚기로 한 금액은 100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채의 장부 금액은 늘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자 비용도 계속 늘고 있죠. 95016, 96528, 98188. 그죠? 그래서 이자 비용도 사채는 증가한다라고 해요. 할인 발행됐을 때. 또 우리가 아까 여기 차변에 있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으로 까는 걸 상각이라 한다면서요.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도 15016, 16528, 18888 증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할인 발행은 모든 게 증가한다. 말문제 잘 나가요. 시원해. 됐죠? 됐어요. 자, 10분 쉬었다가요. 지금이 10시 27분이니까 40분에 2교시 할게요. 10분 쉬겠습니다, 여러분들.